뉴저지 뉴악에서 일터를 급습한 연방이민 세관 단속국이 웨스트 뉴욕에서도 불체자를 체포해 이민자 커뮤니티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 만에 불법 이민자 단속을 미전력으로 확대, 하루 1,000명씩 체포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뉴욕시 전철에서 3건의 칼부림이 발생해 경찰이 6명의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교통혼잡세 시행으로 맨하탄 60스트리트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감소하는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뉴저지 최대 도시인 뉴악에서 연방이민 세관 단속국이 영장도 없이 사업체를 급습한 이후 허드슨 강변 도시인 웨스트 뉴욕에서도 단속 요원들이 포착돼 주민들이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연방이민 세관 단속국이 영장도 없이 사업체를 급습해 3명의 직원들을 구금하는 일이 발생한 지 이틀 만에 뉴저지 허드슨 카운티에 위치한 웨스트 뉴욕 소재 한 아파트에서 히스패닉계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WABC 뉴스가 단독으로 입수한 CCTV 영상에는 단속 요원들이 25일 오전 7시 30분에 아파트 내 우편함을 살피고 곧바로 위층으로 향합니다. 약 30분 후에 단속 요원들이 히스패닉계 남성을 체포한 채 벤에 태우는 모습이 시민들로부터 목격됐습니다. 한편 아이스는 26일 시카고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을 시작해 시카고 지역의 일부 이민자들은 자녀를 등교시키지 않거나 일터에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작전 세이프가드라 명명된 이번 단속은 여러 연방기관이 참여하며 수일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약 150명의 단속 요원들이 시카고에 배치됐습니다. 미국의 저명 심리 전문가이자 인기 TV 프로 진행자인 닥터 필은 이날 톰 호먼 국경차르와 동행해 태국계 불체자를 체포하는 작전을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호먼은 이날 체포한 태국계 불체자는 아동 성범죄로 기소된 인물로 시카고 거리를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호먼은 시카고에서 단속해야 할 270명의 고가치 표적 중 한 명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루에 평균 1,200명에서 1,500명의 불체자 체포를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 만에 불법 이민자 단속을 미전력으로 확대, 하루 1,000명씩 체포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 이민자를 태운 군용기 착륙을 불허했던 콜롬비아가 보복 관세부가 경고에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은 어제 전국적으로 단 하루에 956명의 불법 이민자를 체포했으며 이 중 554명을 구금하는 등 취임 일주일 만에 하루 체포자가 1,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민세관 단속국은 시카고와 애틀랜타, 로스앤젤레스, 오스틴, 콜로라도주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단속을 펼쳤으며 본토가 아닌 하와이와 푸에르토리코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번 단속에는 이민세관 단속국은 물론 국토안보부와 FBI, 마약단속국, 주류담배화기 단속국 등 연방사법당국이 모두 동원됐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국경차르로 임명한 톰 호먼이 시카고에서 단속을 지휘했으며 CNN과의 인터뷰에서 공공안전과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법 집행기관이 동원됐고 오늘 작전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불체자 추방에 반발하는 중남미 국가가 생겨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강력한 관세 부과를 다짐했습니다. 어제 미국이 콜롬비아 출신 불체자를 태운 군용기 2대를 콜롬비아로 보내자 콜롬비아 정부가 착륙을 불허하고 강력하게 반발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 관세 부과를 밝히자 9시간 만에 백기를 들고 미국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다수의 불법 범죄자를 태운 미국발 송환 항공기 2대가 콜롬비아에서 착륙을 거부당했다는 보고를 방금 받았다고 알렸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콜롬비아 정부의 조치에 분개,
우선 콜롬비아산 모든 수입품에 25% 긴급관세를 부과했고 일주일 뒤 이를 50%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콜롬비아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경고를 받은 뒤 9시간 만에 백기를 들고 미국의 불체자 수송 군용기 착륙 등 모든 요구를 수용한다고 항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주말 사이 뉴욕시 전철에서 3건의 칼부림이 발생해 경찰이 6명의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은 26일 밤 브루클린 3번 전철에서 4명의 용의자가 17세 청소년을 강탈하면서 그를 칼로 찔렀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오후 10시경 북행 3번 전철을 탑승한 피해의 청소년은 크라운 하이츠 유티카 애비 뉴욕에서 4명의 성인 남성으로부터 공격당했습니다. 용의자들은 피해 남성 다리를 칼로 찌르고 도주했습니다. 이 사건에 앞서 같은 날 오전 11시경 브롱스 5번 전철에서도 칼부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용의자는 이날 25세 남성을 여러 차례 칼로 찌르고 도주했습니다. 용의자는 5번 전철이 이스트 149 스트리트 그랜드 콘코스역으로 진입하면서 탑승객을 공격했습니다. 30분 후에 이스트 149 스트리트과 3에비뉴에서 31세 남성이 등에 칼로 맞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은 피해자와 용의자 간의 말다툼에서 시작됐습니다. 교통혼잡세 시행으로 맨하탄 60스트리트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감소하는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6일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에 따르면 교통혼잡세 프로그램이 시행된 후 2주간 중심상업지구에 진입하는 차량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TA는 지난 60스트리트 이하 맨하탄 진입 차량이 평일 5일간 맨하탄으로 진입한 차량이 약 13만 3천 대, 하루 평균 2만 6천 대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혼잡세 시행 직후 일주일간 맨하탄으로 진입한 차량이 약 27만 3천 대, 7.5%가 감소한 것에 비하면 다소 증가한 것입니다. 지난 13일부터 19일 동안 맨하탄 남단에서는 17건의 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감소한 수준이라고 MTA는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미동맹 강화 결의안이 연방하원에 발의됐으며 연방하원의 태권도 교실이 개설됐습니다. 롱아일랜드와 퀸즈 지역 출신인 톰 수오지 연방하원의원은 23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한미동맹인 인도태평양 안보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부각하는 결의안을 하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2025년 한국의 광복 80주년을 기념하고 한미 간 경제문화적 관계를 계속 강화해야 하며 미주한인의 미국 사회 기여를 인정하고 기념하며 김치의 날 제정을 지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오지 의원은 결의안 발의 때 한국국기원 이동섭 원장, 김민선 미주한인임 인사박물관 관장과 자리를 함께했고 이 원장은 수오지 의원에게 태권도 명예 7단 단증과 검은띠를 수여했습니다. 또 김민선 관장은 국기원과 함께 연방의회에 태권도 교실을 제의했고 의회가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2월 첫째 주부터 의회의 태권도 클래스가 시작됩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가 당초보다 늦어지면서 협상설이 나돌았으나 협상보다는 선제 공격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어 다음 달 1일부터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 사이에서 이번 주말인 2월 1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려는 분주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콜롬비아 정부가 25%의 관세 폭탄을 맞은 뒤 9시간 만에 백기를 들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도 협상에 앞서 관세를 먼저 부과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강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와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 담당 부실장이 선관세 부과 후 협상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참모진의 이 같은 성향은 캐나다 멕시코 관세 부과가 단순히 협상용일 뿐 현실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당초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트럼프 참모진은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멕시코 관세 부과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멕시코와 캐나다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경고하며 트럼프의 발언이 절대 허세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 두 나라에 요구하는 것은 펜타닐 등의 마약과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에 유입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국경 경비를 강화하고 미국 제조업 장려를 위해 기존 무역협정을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캐나다는 트럼프와 협상을 시도했으나 긍정적 결과가 나오지 않자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를 검토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무역 전쟁까지 불사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국은 캐나다에 자동차나 목재가 필요하지 않고 식품도 필요 없다. 미국에서 똑같은 제품이 생산된다며 강력한 대응을 다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주한미군 분담금 증액 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해외 주둔 미군 규모 조정을 시사 주한미군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25일 백악관에서 열린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취임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의 대통령과 다른 점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자원을 아껴서 배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아무 곳에나 미군을 마구잡이로 보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벤스 부통령은 만약 우리가 미군을 어딘가에 보낸다면 모든 자원을 투입해서 신속히 싸우고 다시 미국으로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미국의 해외 파병과 해외 주둔에 대한 대대적인 재조정을 시사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내가 사는 동안 미국은 한 번도 전쟁에서 이긴 적이 없다. 우리는 이기기 위한 계획이 없는 전쟁을 너무 많이 치렀다. 처음부터 개입해서는 안 됐던 잘못된 모험에 너무 많이 휘말렸다고 강조. 미국이 세계 경찰 노릇을 그만둬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한 셈입니다. 벤스 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군의 자원을 동맹을 비롯한 다른 나라 안보를 위해 사용하는데 소극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 발 더 나가 이에 대한 적극적 구조 조정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이에 앞서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의 전력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기 위해 글로벌 전력 대비태세 평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즉 현재 연방의회는 주한미군 규모를 최소 28,500명 이상 유지하도록 국방수권법에 명시하고 있으나 내년도 개정되는 국방수권법에는 이 한도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 정부는 신속하게 주한미군 감소 가능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눈치 저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의 공약 실천을 위해 거침없는 행보를 감행, 기업과 언론, 대학 등이 이에 겁을 먹고 알아서 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업무에 나서면서 우리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만한 일들을 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뒤 쏟아낸 말 중에서 가장 진실된 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과거 대통령들은 법원과 의회 등의 제안을 받아들여 권한을 행사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대통령이 받아들인 윤리적인 선을 무시, 규범을 파괴하고 민주주의 한계를 시험하는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을 넘은 사례로 취임과 동시에 연방의회 난동사태 가담자 1,500명에 대한 사면과 감형을 들었습니다. 또 자신의 측근이었다가 배신자로 낙인 찍은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 브라이언 훅 전 이란 특사 등에 대한 이란 테러 위협에 따른 경호를 취임 당일에 취소, 제대로 보복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사법부가 강제 매각을 지시한 틱톡 문제와 관련 돌연 틱톡에 대한 애정을 과시하며 사법부 명령을 75일간 유예하는 명령을 내리는가 하면 이른바 바이든 행정부의 상징적 정책이던 다양성, 포용성, 형평성 정책을 모두 폐기하고 담당 공무원을 모두 파면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에 대해 러시아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익숙한 관행이라며 러시아에서 일어날 법한 일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24일 밤에는 국무부, 국방부, 교통부 등 정보중앙부처 감사관 17명을 무더기 파면했으며 이는 상원 인준을 받은 감사관을 파면하려면 30일 전에 사전에 파면 사유를 의회에 통보해야 한다는 연방법을 어긴 것입니다. 또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느낌없이 행사하면서 미국의 기업과 대학, 언론이 예측적 순종, 즉 알아서 기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도 미국 경제가 강세를 이어가는 등 미국 경제가 계속 잘 나가는 것으로 전망돼 금리를 내리지 않아도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해 4분기 미국 GDP 증가율에 대한 전문가 예상치를 종합한 결과 미국 경제가 2.7%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3분기 3.1% 성장에 이어 4분기에도 미국 경제가 순항을 계속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탄탄한 소비 지출이 성장을 주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좌우하는 개인 소비는 노동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임금도 상승함에 따라 지난해 4분기 3% 늘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개인 소비는 지난해 3분기 3.7% 성장한 것을 감안하면 2분기 연속 3% 성장을 이어간 것입니다. 연방정부는 오는 30일 4분기 GDP 성장률 속보치를 발표하며
연준은 이보다 하루 앞선 29일부터 이틀간 올해 첫 금리 결정 회의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시작합니다. 만약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4분기 경제 성장이 맞다면 연준은 경기 침체를 우려 금리를 내리려 했던 방침을 거두고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해 모기지 금리가 7%대로 치솟으면서 주택 매매가 29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는 2024년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406만 건에 그쳤으며 이는 전년 대비 0.7% 줄어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는 1995년 이후 29년 만에 가장 낮은 것이며 1995년 인구가 2억 7천만 명으로 현재보다 6천만 명이나 적었음을 감안하면 지난해의 주택 매매 감소는 훨씬 심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준은 지난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모기지 금리도 자동적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모기지 금리는 지난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 뒤 오히려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책 모기지 담보 대출업체인 프레디맥은 지난 23일 기준 30년 만기 고정금리 모기지 금리가 6.96%라고 밝혀 조금도 내려가지 않고 있음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모기지 이율은 상승하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나온 주택이 줄어들면서 주택가격은 상승, 중위주택가격이 지난해 12월 기준 40만 4,400달러로 1년 전보다 6%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해 6월 중위주택가격 42만 6,900달러보다는 내린 것이지만 40만 달러 이상의 고공행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기존 주택 매매 건수는 연율 기준 424만 건으로 11월보다는 2.2% 늘었고 지난해 2월 연율 기준 438만 건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누구나 사용하기 쉽고 간편한 체킹 계좌 뱅크 오브 오프 심플리 체킹으로 새해를 심플하게 시작하세요. 지금 가까운 지점을 방문해 보세요.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뉴욕주 의회가 개인 혹은 집단을 괴롭히거나 위협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는 행위를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성비위 의혹과 음주 문제 등이 불거졌던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지명자의 인준안 찬반이 각 50표씩 양분된 가운데 벤스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로 간신히 상원 인준 절차를 통과하며 국방장관에 임명됐습니다.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는 대회 개최권자가 LPGA 투어의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퍼일스 박세리 챔피언십이 올해 열리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박세리 측은 LA 산불로 인한 대회 연기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초청 서한을 보냈다고 밝히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3월 4일 의회를 상대로 취임 후 첫 연설을 하고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5일 한국인 관광객 20명을 태우고 이집트 후르가다에서 카이로로 가던 관광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일부 승객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테슬라가 판매 사이트를 통해 미국 주력 제품인 기존 모델 Y의 디자인을 일부 바꾸고 기능을 업그레이드한 뉴 모델 Y의 주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언급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띄워주며 대화 의지를 밝혔지만 김 위원장은 미사일 시험 발사와 초강경 대응 원칙으로 응수하며 기싸움이 본격화됐습니다. 멕시코 북부 미국 접경지대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안매장 시신 56구가 당국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이 지역은 미국으로 향하는 마약과 이주자 이동 경로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흐리고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8도, 최저 기온은 29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10분, 해 지는 시간은 5시 8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욕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39대 뉴욕 한인회 회장 선거를 공고합니다. 선거일은 3월 2일입니다. 입후보자 등록 및 서류 교부는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 진행됩니다. 선거운동 기간은 2월 15일 자정부터 3월 1일 자정까지입니다. 선거 분담금은 후보 1, 2인 각각 4만 불, 후보 3인 이상 각각 3만 불입니다. 선거 일정 및 운영 규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유선문의 혹은 뉴욕 한인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이상으로 1월 27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